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토픽스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색각 이상자나 마우스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 스크린 리더기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색각 이상이 있는 시민들은 기존 교통지도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되던 정보를 다른 명도의 파란색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스크린 리더기 사용자들도 토픽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나 표 등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우스 이용이 불편한 사용자는 검색창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식에서 키보드를 사용해 표시된 목록 중 원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 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면접 응시 여부 등을 제출 서류 검증 후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 지역 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 면접수당 상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 면접의 경우에도 청년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동계대회 빙상 종목이 경기도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20여 명의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코치진이 참가했으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와 피겨 스케이트 두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을 받는 1에서 3위 선수들 외에도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승리자라는 칭호와 함께 리본을 받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과는 오는 2025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릴 예정인 2025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서울시가 오티즘 레이스 버추얼 오프라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10km 코스와 4.2km 코스로 나눠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회에서는 달리기 행사 외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나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이나 공예교실, 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노래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시절 가수를 꿈꿨던 분들도 많죠. 하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에 그 꿈을 고이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2의 인생을 펼칠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화려한 무대 의상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이 저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프로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에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지난 25일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서울 대치동 세택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복지TV 간판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 전국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띤 예선전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 자질과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셔서 제2의 인생, 스타의 인생, 가수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4명의 참가자 가운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2명은 이날 각 지역과 경로당을 대표해 치열한 노래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수 황진희와 문초희, 조영구 등 연예계 인사들도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이번 가요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3명의 전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을 비롯한 장려상과 인기상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어르신들은 이번 가요제를 통해 어릴 적 펼치지 못했던 가수의 꿈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새로운 꿈을 향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워낙 실력자들이 많으셔서 한 3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오늘 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좀 기쁘고요. 가수가 원래 꿈이었는데 그걸 펼치지 못하고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좀 배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할 때는 안 떨렸는데 나중에 서너 명 남으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상은 뭐 바라지도 않았는데 금상을 주셔서 그래도 너무 영광입니다.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18살 때. 근데 그때는 60년 전에는 딴따라라고 무시했잖아요. 20살에 시집가서 21살에 첫애 낳고 애 셋 낳고 살다가 한갑 지나고부터 이제 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는 주간 방송사인 복지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곧 다가올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새로운 꿈을 향해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이들은 여전히 청춘 그 자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배우고 도전한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청춘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다시금 사회에서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길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민요는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소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안 되고 나래를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계속 더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설 자리가 있게 일할 자리라든가 설 자리가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 때부터 기타를 배워가지고 제가 양로원 경로당 주간보호서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한 달에 2-3번씩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잖아. 봉사하는 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목소리가 이대로 유지하게 됐고 집방 노인네들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활기차게 참여도 할 수 있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늙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생기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기준 950만 명을 기록하며 이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버용품과 서비스, 스마트 기기 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현장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시 대치동 세택 제123 전시관에서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복지TV가 주간방송사로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고령 인구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으면서 노인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 육성을 위하고 또 노인들도 갖가지 노인 관련 제품들을 눈여겨보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데 적극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박람회에서는 실버용품, 메디컬, 건강관리기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제품들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경로당 특별관, 시니어 체험관, 실버 스포츠 체험관 등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체력도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부족하구나 그런 면도 느꼈고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파크 골프, 스크린 골프 한번 쳐봤고요. 운동 있어요. 가벼운 운동, 어깨 운동하는 거. 그거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겁니다. 특히 건강 댄스, 두뇌 건강 체조와 같은 기능을 탑재한 노래방 기계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그리고 다양하게 시니어분들이 참여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많은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큼직큼직하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 14만 7천 개 확대, 단가 7% 인상, 맞춤 돌봄 서비스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 돌봄 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는 10.3% 늘린 25조 6,330억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가 시니어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활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변화하는 흐름을 이끌어가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니어만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로 가득했던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이번 박람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눔 실천가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온 이들을 격려하는 2023 전국 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가슴 따뜻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23년 전국 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2014년 이웃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라는 명칭으로 열렸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사회복지 나눔 유공자 시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 복지TV 박마루 화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와 기부은행, 푸드뱅크 등 나눔 활동을 통해 모범이 된 184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표창과 사회복지협의회장상, 복지TV 사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감이 된 나눔 실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깥 사회는 차고 험난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복지 사회가 되기를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부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나눔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참여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원봉사, 푸드뱅크, 사회공헌활동기구원회, 멘토링, 사랑나눔 실천 사업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눔이 존중받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국민들께서 나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건강조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조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지역의 나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정을 미리 발굴해 김치를 전하는 특별한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정은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의정부 곰돌이네 집마당 30여 명의 의정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겨울 준비가 필요한 가정에 나눌 김장을 담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들보다는 또 우리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김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회원들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쁜 마음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김치 나눔은 있었지만 이번 해는 좀 더 특별한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나눔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가정을 미리 발굴하고 맞춤 나눔을 계획했습니다. 총 1000kg의 배추로 10kg짜리 107상자의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치를 기다리는 소규모 복지시설 직원들은 전해줄 가정의 대상자를 생각하며 김치를 받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우신 독거가 거나 이런 분들. 이번 김치는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곰돌이네 집, 위기청소년 쉼터 10대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정부 일동 주민센터 등의 기관 이용자들과 지역 거주민 노부부, 빼뻘 마을까지 골고루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술을 끊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맛있게 김치도 드시고 하시면서 중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이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이 한 가정이라도 더 따뜻한 복지 혜택 속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간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제19회 회룡 시니어 축제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의정부 광명비전센터에서 의정부 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펼치는 축제 제19회 회룡 시니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니어 모델이 멋진 런웨이 워킹도 예술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의정부의 유명 진행자 이영춘 교수의 진행으로 그 활기가 더해집니다. 평생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길 갈고 닦았던 재능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예술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힘차게 이렇게 활동하는 어르신들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나약한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세상이 지역사회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대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은 어르신들과 축하객으로 북적입니다. 2023년 한 해 복지관에서 배우고 연습한 기량들을 무대 위에서 한껏 뽐내보는 시간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배운 악기 연주, 노래 등 무용, 다양한 준비를 했던 무대의 어르신들, 생기가 넘칩니다. 제가요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고요. 열정이 막 살아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무대의 어르신도 관람객 어르신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끝없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연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제3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인 동거 부부의 합동 결혼식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축제인 제3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제22회 장애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이 지난 23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돼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합동 결혼식의 주인공인 장애인 동거 부부 12쌍은 고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웨딩 사진을 촬영하며 함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올리게 된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웃음 지었습니다. 동거 부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진실한 부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 수리센터와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동거 부부의 합동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전남도는 14만여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2,600명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5,700명까지 확대,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올 한 해 복지TV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시니어 트롯가요제와 박람회, 지난 8월 열린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에서 주간방송사로 활약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사회 곳곳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